인사를 드리고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진행은 제가 다 마무리하고요. 물론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판기념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아주신 명 MC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시며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명저의 저자인 동시에 또 여러 단체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소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소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를 이렇게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읽어라, 이런 말을 시작으로 제가 오늘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특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이 교과서가 탄생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교과서가 앞으로 교육부가 아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과서 저희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 할 때도 참 우려의 목소리와 또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과서 심의 의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교과서가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그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지금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책을 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그 시간들을 아까 우리 조윤희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모셔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 책이 나오고 읽어보신 분들 이제 그 감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까 우리 신철식 그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서평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한교조를 또 아끼시는 우리 주간조선의 배진영 편집장님과 그 다음에 또 월드뷰의 집필위원이자 편집위원인 현직 김수희 선생님의 서평이 있는데요. 이 낭독을 우리 대한교조의 목소리 담당을 맡고 계신 민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까요? 네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퇴직을 하고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경이 좀 필요합니다. 네, 먼저 잠깐 읽게요. 배진영 편집장의 그 서평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권의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광복절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는 나라가 아직도 자신이 언제 탄생했는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결국 네이션 빌딩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울한 생각마저 든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 책에서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좌파 교육 탓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교육 일선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가르치지 못해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온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만든 이 책은 이런 왜곡된 교육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다. 이 책은 먼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찬찬히 설명한다. 민주화된 뒤 정치사회에 등장한 정치 구호는 주로 대중의 집단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이었다. 경제 문제를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몰고 가면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욱 꼬이게 된다는 식으로 현실과 접목시킨 설명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 인식이 없었던 전 근대사회가 근대로 진입되는 경위, 이승만과 대한민국, 6.25 전쟁, 박정희의 근대화, 민주화와 선진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 쭈뼛거리지 않고 자신있게 서술한다.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좌편향된 교육을 받고 돌아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녀들 때문에 쏘가리를 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읽었으면 더없이 좋을 책이다. 이상 배진양 편집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김수인 선생님은 교과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거를 블로그에 지구별 여행자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좀 내용이 길긴 한데 느끼는 심정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흐르는 대한민국 사회. 선생님, 전 어차피 이번 생에 글렀어요. 왜냐면 저 흑수저더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잘 만나야죠. 헬즈손에서 전 애 안 나올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K급식을 무상으로 먹으며 교복과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심심치 않게 푸념처럼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다. 언론에서 보고 들은 암울한 뉴스를 그대로 읊어대는 우리 아이들의 맥 빠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혹감이 몰려온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기적들이, 신기록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아? 하고 이 말이 입안에서 맴돌지만 한번 운을 떼고 시작하면 나는 분명 꼰대 소리를 들을 것이고 끝내기도 쉽지 않아 지레 포기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껏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아이들의 이런 자조와 푸념은 결코 뉴스탄만이 아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지금의 역사, 사회 교과서를 보면 비판적이고 음울해진다. 아마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본다면 크게 4가지의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첫째, 일제 식민 치하에서 활개친 친일파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아직도 기득권으로 득세한 나라고, 둘째, 북한과 끊임없이 민족 갈등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며, 셋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4.3 사태와 그 이후 광주 사태 등 많은 양민학살과 숙청을 한 비극적인 나라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대기업들의 횡포 아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흑수저들의 나라다. 이러한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적어도 교과서는 공정한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사회과 역사과의 검인정 교과서들의 특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한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사회의 민족주체 정신, 통일에 관한 한민족 정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거의 없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다수 대중의 권익과 질서를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라는 개념은 언급되지 않는다. 노동인권 교육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숱하게 강조하지만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기업가들의 도전과 혁신 정신은 언급하지도 강조하지도 않는다. 또한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을 민족 주체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인물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나. 6.25 전쟁에 관한 그의 전범 책임과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에 대한 충분한 서술을 왜 없는가. 노군리 학살 사건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6.25 전쟁에서 미군과 유엔의 참전으로 그들이 흘린 피와 희생은 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그 유명한 작품 1984년에서 우리는 교훈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다. 같은 사건과 개념일지라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교육학계에서 치열한 이념전이 있었을 것이다. 작금의 교과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학계, 사회학계는 분명 대한민국의 건국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지배권을 내어준 것 같아 좀 무기력해진다. 교육학에서 아이들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이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뿌리가 긍정적인 역사를 담고 있든 부정적이고 슬픈 히스토리가 있든 그 아이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까지 대한민국 지금의 모습으로 일어서기까지 우리 증조할머니는 일제식민치하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겪었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6.25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서부터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눈물겨운 한강의 기적을 그리고 너희 아버지 세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유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의 너희는 그들의 희생과 눈물로 쌓아 올린 시간을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이 말을 나는 꼭 전해주고 싶구나. 지극히 편협하고 우울한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담은 듯한 지금의 사회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내미는 일그러진 거울과 같다.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일그러져 보이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이룬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 선조들의 피땀 어린 숨결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도 냉철한 목소리가 우리에겐 필요했다.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발돋움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하여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일그러진 역사관의 폐해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전현직 교사와 교수 등 연구진들이 의기투합해서 수년간의 작업 끝에 이번 2024년 9월에 초판을 출간했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는 대한민국 청소년과 교육계에 내미는 맑고 밝은 거울과 같다. 왜곡되고 암울한 역사 해석,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지금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서구 자유문명의 발달점이 된 천부인권 사상에서 개인의 정의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와 자유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명확한 인식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왜곡된 용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며 백과사전처럼 올바른 개념과 정의를 차곡차곡 쌓으며 동시에 주제별, 시기별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시적 관점을 담고 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사회학적 용어를 설명하기보다 이런 근본적인 개념과 관점을 풀어내고 또한 그 개념들을 모아 날실과 시실처럼 엮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담아낸 집필진들의 노고와 실력에 감탄과 감사를 보낸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는 비단 중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소위 글 속에 국뽕을 심고자 하는 의도 같은 것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적이고도 학구적인 이론과 관점들을 녹여내는 교과서다운 문체는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풍성한 레퍼런스, 군더더기 없는 담백하고 심플한 설명에 신뢰가 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다. 바른 지식은 영혼을 바르게 세운다. 지금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지성과 영성의 진수성찬과 같을 것이며 자신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묻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통찰력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한 줄기 밝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김수인 선생님의 소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KBS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교주에는 이렇게 우리 민서영 선생님처럼 또 상임위원장이신 우리 조현인 선생님처럼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상윤 선생님처럼 1인 면역을 하시는 분들,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집약적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평을 먼저 듣는 걸로 순서를 잠깐 바꿨는데요.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시라서 학교에서 수업하시고 나서 1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10분이 원래 학교에서 쉬는 시간인데 여기 또 5분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또 앞에 진행되는 시간들이 좀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싶으신 분, 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북콘서트잖아요. 그쵸? 2교시 시작하는, 네, 이 2교시의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처음에 잉태되는 네. 네, 우리 또 최재우 의원님하고 인사 나누시느냐고, 네, 바쁘신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처음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까지, 아시죠? 잉태되는 그 처음 그 과정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앞으로 모셔서, 이 감동을,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탄생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셨을 텐데 이 분들을 모셔서 한 말씀씩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보면 명패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은정 변호사님 오셨어요? 오세요, 이쪽으로. 네. 저는 그냥 사회 부른 사람은 그냥 계속 서서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앞에
네, 한정 변호사님 앉으시고, 네. 2교시 그럼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앉으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잉태되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못해주신 분들이신데요. 한 분씩 제가 뭐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주성 총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또 이렇게 뭐 돌아가는 순서를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또 이사장으로 계신 우리 김주성 총장님 먼저 소감 말씀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2분에서 3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길게만 안 하시면 아주 길게 하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김주성 총장님 먼저 그러면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셔서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년 4개월 만에 어깨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물망초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사회교과서를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2019년 5월 6일이었는데 그때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읽고서 교과서를 제가 교원대 총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참여는 많이 했는데 비판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봤더니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부에 대드는 거를 민주주의로 가르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걸 국민의 권리로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기는 경제는 저절로 발전된 것으로 이렇게 다 가르쳐서 정말 그때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민주주의란 말도 이북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소개하고요. 대한민국은 그냥 정부 수립일이라고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감이 안 잡히게 돼 있어서 그때 그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들 만나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축사해 주셨던 그 대한민국 그 교과서 연구재단 거기에 가서 외국 그 교과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미국 교과서, 유럽, 프랑스, 독일 교과서, 영국 교과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은 거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인데 우리한테는 대학교 개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국가에 대한 그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그 국가에 대한 설명도 안 돼 있고 오늘 그 신철식 그 이사장께서 놀랬다고 하셨던 그 대통령에 대한 것도 미국에서 보면은 44대, 6대까지 갔죠. 그 대통령들을 전부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1대서부터 그걸 다 해서 안 되겠다. 우리들도 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알게 할 수 좀 개념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 학자들이 9명이 모였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그 앞에 개념 세우기 쪽에 그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제 많이 공헌했고 그 뒤에 30개월 뒤에 그것을 출판하려다가 뭐에 걸렸냐면 그때 그 물망초에서 그 모집한 교사들이 보수 교사들인데 원고를 보더니 자기들이 억셉트를 못하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보수라고 평가된 교사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이 그 방황을 하면서 우리 대한교조를 만난 게 30개월 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조 만나고 나서 이 책이 다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깨가
잘했습니다. 이제 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시작이 돼서 더 감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우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때 사회교과서에는 또 경제 부분이 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욱 교수님의 또 소감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한국경제사 그리고 한국경제론이라는 과목을 3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경제를 쓰려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도 경제 그러면 어려워서 선택 과목에서 다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쓸까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사실 미국 이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경제를 얇게 하려면 그거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도 하고 뭐 교환교수도 가 있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키워오면서 미국의 책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두껍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과서들은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심지어 만화인지 이게 책인지 모를 정도로 맨 그림에다가 사파에다가 만화 말풍선에다가 미국의 교과서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의 수학이나 뭐 이런 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역사나 사회 교과서는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처음부터 두꺼워도 좋다. 자세하게 기록하자. 그래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은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리터러시, 글 읽는 독해력 수준을 교육이 다 망쳐놨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쓸 거 다 쓰고 쉽게 만드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맡기자. 우리 대학 교수들은 주었다 해놔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못 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꼭 넣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했는데 물망초에서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걸 거부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 사장이 됐으면 사장이 됐지 못 쓰겠다. 못 한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쓴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지 알고 싶다. 그런데 피드백을 안 해주고 최종본을 쓰는데 우리를 빼고 알아서 고쳐서 내겠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대한교수 쪽에서도 뭐 밤을 새워서 몇 시간씩 뭐 논쟁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쓴 파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봤었으면 제가 반성하는 기회가 좀 됐을 텐데 그게 못된 게 너무 아쉬워서 혹시 나중에 경제 파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게 시작이죠. 뭐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니까. 우리 또 홍우주 교수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주 교수님께서도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시종일관 5,000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절정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130여 년 동안에 개학위의 교육 개국, 또 일제하의 교육 구국, 그리고 건국기의 교육 건국, 그리고 전쟁기의 교육 호국, 그리고 경제발전기의 교육 부국, 교육 흥국,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서 교육 보국이 되는 듯 하면서도 우리는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는 농업사에서 빈곤 속에서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산업화를 보면서 포항제철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샘물 흐르는 거 보면서 수학여행 가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가면서 이제 정보화가 시작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지능정보 혁명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저는 매우 축복받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러한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하기 때문에 네이션 빌딩이라든가 스테이트 빌딩에 있어서
국민 형성, 국가 형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와 국어가 그 나라의 국민 형성, 국가 형성에서 가장 주축이 되거든요. 육진경 선생님 어디 계셔요? 육진경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육진경 선생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차례는 국어입니다. 우리는 사회 다음에 국어 쪽으로 반드시 나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00년 역사에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최저점으로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육정 교수를 비롯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이 책을 얇게 쓰는데 기여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이 모든 사회과학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논증과 실정, 사실과 과학에 바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일찍 가버린 우리 조전혁이 제 대학 동기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직이고 자유우파 운동도 비슷하게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전혁이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있었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교과서 연구자 이사장님이 30권을 사줬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하에는 1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요. 학급 문고가 있고요. 교실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이 사회교과서는 제가 보면 무궁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초판, 2판, 3판, 4판, 5판 해서 10판, 20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가 판수를 거듭하게 쓰면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하실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겠니? 하나 있으세요? 뭐이세요? 얼른 하세요. 그거는 이번에 제가 박수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교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추지만 교육감과 같은 분들은 학교 정책이나 공공 정책을 할 때는 항상 학부모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네. 어느 학부모가 아이의 성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써가에 꽂아두겠어요. 그죠? 안 하죠. 어느 학부모가 심지어 자빨 학부모들도 자기 자신을 어디다 유학 보냅니까? 예. 그게 학부모 눈높이인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구사할 때 우리나라에 앞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빛과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교수님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더니 아니 그냥 더 늘으셨어요. 더 늘으셨어요. 네. 경함도 다 돌리기 전에 끝난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다 돌리기 전에 끝났습니다. 저한테 다 주세요. 네. 다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네 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김철홍입니다. 2019년에 박선영 교수께서 운영하는 물망초 거기 탈북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민종 교과서로 교육하고 있는데 내용이 잘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하나 써달라는 부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할 때 그러면은 아예 대안교과서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처음에 결정한 것은 우리가 5, 6학년 교과서를 먼저 쓰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중에 쓰자. 먼저 이부터 써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때 두껍게 쓰고 좀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서 이거 써보자. 그러니까 아까 미국 교과서 다 검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57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저자명이 있는데 몇 분 빠진 것 같아요. 김광동 선생 같은 분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5, 6학년용은 사학과 교과서와 역사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께 다루게 된 거고요. 이걸 이제 할 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앞부분 개인과 사회 섹션을 이제 제가 썼는데 미국 교과서를 딱 보니까 첫 번째 챕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Who am I? 그리고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교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평소에 제가 신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항상 제가 누차 주장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섹션을 맡아서 썼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홍 교수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거를 되게 막 강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그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썼는데 내용이 조금 너무 책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분량이 적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 교과서가 다른 어떤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이 교육의 과정에 들어간 것. 저는 사실 이 책을 만들면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앞으로 이 책은 종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찍긴 찍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렉트릭북, 이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북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지속적인 업데이트 개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링크를 걸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에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학생들의 교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링크를 걸어줘서 학생들이 요새는 책으로 잘 안 읽고 이렇게 이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북을 읽다가 딱 클릭만 하면은 곧바로 어떤 자료고 아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글도 틱스로 있고 그러는데 각종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이거 하나 들고 컴퓨터 하나 패드 들고 하루 종일 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이 다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한번 좀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개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버전이 그런 또 교과서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은정 변호사님, 또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좀 늦게 와서 정 의원님 축사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원저자 중에서 유일한 비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좀 하면서도 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김수성 총장님 그다음에 우리 홍우주 교수님 같은 이런 저 전문가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그 지혜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권 보내주셔서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뒤에 이렇게 저자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 그래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가톨릭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법조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면 저는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셔서. 네, 우리 또 대중평론가이시자 우리 또 대학 교수로 계신 우리 양일국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소감 가장 젊으신데, 네. 여기 또 생년월일을 또 다 생년을 갖다 해놓으셔가지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일국입니다. 제가 아까 향세장에 오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오늘 좋은 책이 햇빛을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정도 학위하고 나서 광장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애국우파 운동하면서 모시던 대선배님들이 아직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희 같은 쫄병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복도에 서 있었는데 계속 우리 선배님들이 건강하셔갖고 저희 쫄병들이 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선배님들께서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교과서들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짜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과서인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특히 7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한 부분을 되게 어떤 식으로 묘사해 놨냐면 70년대 언제 무슨 선진국에서 기술을 이전해 주어 공업화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역사책을 쓴 것은 정말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 됐건 우리 반도체가 됐건 하다못해 비근한 예를 우리 KTX가 됐건 기술 하나를 국산화하는 데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포항제철 만드는 과정에서 맨 처음 포항제철 만들 때 이 박태준 선생님께서 만든 게 저 교육관이었다 그럽니다. 직원들 가르치는 교육관. 근데 교육관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실상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산업 스파이 양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일본에 이제 견학 내지는 뭐 견습 뭐 이런 형태를 가지만 견학이라고 쓰고 스파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연구소의 설계 도면 어떤 핵심 기술을 그 일본인들이 알려줄 리가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심지어는 우리 연구원이 경비 아저씨 술 사줘서 만취 상태로 만든 다음에 몰래 외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설계 도면, 그때 뭐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봐서 외워오는 겁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과정으로 하나씩 국산화가 된 과정은 일절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른바 좌파 교과서라고 명명된 그 책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경제 이야기할 때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은 저처럼 정치 외교 쪽을 전공한 그 분야에서도 이건 똑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공짜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됐다고 하면 그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꼭 이거 교과서에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선배님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원고가 막 방랑을 하고 매일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누가 안 해준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얘기해 볼게. 또 며칠 있다 전화 오면 이번엔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 야 너도 좀 같이 가서 부탁해 보자. 원고가 많이 방황을 했는데 정말 너무 반가운 것이 제가 국제외교, 국제정치 파트를 좀 썼는데 우리 교원조합에 제가 또 친한 민서영 선생님 파트로 제가 쓴 파트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니까 제 주위의 친구들이 야 너 애인 생겼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각자의 영역은 좀 다르지만 서로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가 나라 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어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보급되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아이들 교육계에 안착하느냐에 당분간은 대한민국에 사활이 걸렸다는 마음으로 좀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많이 팔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 인세는 교원조합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주십시오. 아니 오늘 소감 말씀 드리는데 감동까지 밀려오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뭐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싶은데요. 그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시간들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자리들을 자주 만드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소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탄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가 탄생이 됐다가 국정교과서가 세상으로 정말 완전히 활개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펜앤마이크에서 디지텍 고등학교에서 그 교과서 막 친일 왜곡했다 뭐 했다 해서 막 역사 왜곡했다 해서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배우고 났더니 그런 내용 없더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더라. 라고 답변한 게 제가 보니까 펜앤마이크에 조사한 기사가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이제 세상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저희들이 또 학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두드려 맞아본 근력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교과서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